Puerto Rico. Esta bomba yo la dedico a toda mi gente de Puerto Rico, a la familia Fontanet, allá en Cupe Alto y Los Mejía en Vega Baja. ¡Que gocen! Bomba, bomba, para siempre. Bomba, bomba, está presente, aquí lo canta mi gente. Bomba, bomba, para siempr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Y goza mi bomba puertorriqueña. 이야, 오늘의 포인트 시골길 죽이죠. 오늘 들어갈 입술 포인트인데 여기가 바위들이 되게 형성이 잘 돼 있거든요. 오늘은 이쪽으로 들어가가지고 피부모 탐사 한번 해보러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 해루질 신고 좀 하려고요. 예, 해루질 신고. 이제 입수하려고 하거든요. 한 명이요. 들어가실 거예요? 두 명이에요. 여기. 저쪽 구간 앞에서는 해루질 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네네. 몇 시까지 하십니까? 한두 시간 하고 나올 거고요. 6시 반에 한 번 더 입수할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오늘 11월 30일이고요 내일이면 12월 1일입니다 제가 12월 달부터는 이제 7mm를 입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진짜 햇빛이 너무 따사로워서 제가 지금 우통을 이렇게 까고 있는데도 춥지가 않아요. 오히려 따뜻합니다. 옷을 입고 있으면 오히려 더울 정도예요. 제가 오늘 7mm 수트를 준비해서 왔어요. 수온은 아직 그렇게 낮진 않지만 7mm를 입어보고 겨울 해루질 준비하시는 분들 부력 때문에 잠수하기가 어려울까봐 7mm 수트 입을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제가 한번 마루타 부력이 얼마나 강한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러 오늘 7mm 수트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도 7mm 수트도 입어보는 게 처음이에요. 잠수를 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오늘 7mm 수트 입어보고 부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7mm 수트는 티탄 코팅이라고 해서 내부가 오픈셀보다는 착용성이 더 우수합니다. 오픈셀은 젤이나 물을 많이 묻혀가지고 입어야 하잖아요. 이 티탄 코팅 제품은 보온성은 오픈셀 비슷하게 유지를 해주지만 무엇보다 이 착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닷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바로 착용을 한번 해볼 건데요. 오픈셀보다는 착용성이 훨씬 좋다는 점. 자, 이렇게 입는 게 오픈셀보다는 훨씬 간편하죠. 보온성은 오픈셀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해외일 수트 7mm 제품은 저희 카페에서 할인 행사 하고 있어요. 7mm 수트가 필요하신 분은 카페로 오시면 할인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조가망에 제가 무거운 걸 달았을 때 툭툭 터지니까 그거 방지하기 위해 제가 버클을 달았거든요. 이 버클 때문에 짧아 보이는 거지 버클 풀면은 저한테 발목까지 옵니다. 그래서 짧지 않다는 거. 오늘은 해변에서 환복을 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만난 형님과 조인을 해서 시원한 바닷속으로 입수를 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7mm 수트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 바로 바닥까지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잠수가 되기는 합니다. 잠수가 안 될까봐 정말 걱정했었는데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부력이 정말 강해서 몸에도 힘이 많이 들어가고 몸이 금방 훅 떠버리더라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수심이 아싸리 깊어서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부력을 유지하기가 더 수월합니다. 피문어들이 좋아하는 돌지형, 야간에 입수를 하면 이런 동글동글한 돌들 위로 피문어들이 올라가 있거나 돌들 사이에 문어들이 숨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낮에 주간 해루질을 들어왔기 때문에 바위 아래를 샅샅이 살펴야 합니다. 때문에 피문어 해루질을 하실 때는 낮에도 랜턴을 필수로 들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한 번 더 폐 공기를 가득 채우고 스노클을 뺀 후 바닥까지 열심히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핀이 물속까지 완전히 잠긴 후에 피닝을 해야 추진력을 받아 밑으로 잠수를 할 수 있는데 수트 부력이 강해 핀이 잠기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덕다이빙 자세가 망가지더라도 다리를 구부려서 핀을 잠기게 한 후 피닝을 해줍니다. 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너무 덥습니다. 와 햇빛이 진짜 보온성이 엄청나요. 제가 계속 이 옆으로 물 넣어가면서 해루질하고 있습니다. 와 엄청 더워요. 이때 수중 속으로 피문어가 정말 좋아할 만한 아주 널찍한 바위를 하나 만났습니다. 이렇게 위가 평평하고 아래에 숨을 곳이 많은 이런 바위는 발견을 하는 즉시 무조건 살펴봐야 하는 피문어가 좋아하는 포인트인데요. 수면 위에서 발견을 하고 뭔가 느낌이 와서 바로 잠수를 해봤습니다. 바위 아래를 살펴보고 뒤쪽으로도 공간이 있는 널찍한 바위였기 때문에 이쪽으로 돌아 오른쪽을 확인하고 왼쪽까지 확인하는데 그때 그 순간 엄청난 피문어가 눈앞에 나타납니다. 피문어야 안녕.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던 귀여운 피문어가 저를 보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철판으로 바위를 얼마나 강하게 잡아대던지 더 깊숙이 들어가 버리면 뽑아내기가 힘들기에 빠르게 녀석의 대가리를 걸어 물속에서 문어를 뽑아줬습니다. 나이스 개차. 아직은 수온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물 밖에서도 소리를 한번 쳐보고 문어의 다리를 쫙 펼쳐서 기념사진도 멋지게 한번 찍어봤어요. 오늘 피문어를 여러 마리를 보면 어쩌나 싶어 조가망을 양쪽에 2개나 달고 들어왔는데 아주 다행히도 피문어를 한 마리 깨차했습니다. 한 번 더 깊이 돌지형이 많은 포인트로 잠수를 한번 해보는데요. 바위 아래를 샅샅이 구석구석 한번 살펴봅니다. 야간이었다면 조금 힘들면 바닥까지 시야가 보이는 수면 위에서 웅둥이로 둥둥 떠서 돌아다니는 피문어를 쉬면서 찾아봐도 됐을 텐데 이렇게 낮에 들어오면 계속해서 무한 잠수를 해야 합니다. 이 바위도 피문어가 숨기 좋아하는 불을 가지고 있는 바위였는데 맛있는 멍게가 붙어 있더라고요. 아래를 살피다 녀석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공기를 채우러 위로 상승합니다. 이제 버디 형님과 슬슬 해변으로 출수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멸치떼가 나타났습니다. 와,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멸치떼가 저를 감싸고 제 주위를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나중에 출수를 하고 버디 형님한테 들은 건데 큼지막한 방어에게 쫓기고 있는 중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형님은 방어도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멋진 멸치떼 장관을 구경을 하고 갯바위 근처 포인트에서 대물을 하나 잡았습니다. 요가망에 넣으면 꽉 찰 것 같은 이 대물은 여름에 해수욕장에서 장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그 천막이더라고요. 얘는 제가 가지고 나가서 분리수거장에 잘 버려줬습니다. 출수하는 길 형님이 제 옆에서 멋지게 다이빙을 하고 계시길래 카메라에 한번 담아봤어요. 롱핀이 부러져 짧은 핀을 차고 오셨는데 5mm 수트를 입고서도 바닥까지 아주 쉽게 잠수를 하시더라고요. 이제는 출수 지역까지 거의 다 나온 상태인데 바로 앞에서 도다리를 한 마리 만났습니다. 갈고리를 들고 조심히 다가가 보는데 눈치 빠른 녀석이 빠르게 도망을 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좀 이따 갈게요. 죄송합니다. 들어가시 여기 형님 날라드리려고 했더니 형님은 어제 고성 다녀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성에서 문어 잡으셨다고 하셔서 주셔도 된다고 하셔서 저녁에 또 손님이 또 오시거든요. 가평 코다님하고 월산리 오리발 형님 그분들께 이거 반 마리씩 잘라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녁에 피문어 못 잡으면 저희는 굶는 거예요. 자, 아이고야. 이제 숙소 도착했습니다. 한초구 입고 차에다가 히트커버 깔고 이동하면은 아주 깔끔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후드를 벗고 싶을 정도로 엄청 더운 거예요. 아 진짜 보온성 하나는 캡짱입니다. 캡짱. 오늘은 아빠랑 펜션 빌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 아이스박스를 이렇게 준비해왔는데 여기 안에 뭐가 들었냐 봐봐. 양념장들 제가 다 챙겼어요. 이것도 피문어 볶음 해가지고 저녁 먹으려고 야채까지 손질 다 해봤고 양념장까지 깔끔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일단 저녁 먹을 거를 준비를 해왔는데 많이 잡은 거는 저녁에 중요한 손님들이 오시기 때문에 드려야죠. 그래서 소주 한 잔 먹으려면 피문어 한 마리 더 잡아야 됩니다. 쌀 나쁘지 않지? 야, 자. 나 2등분 해가지고 호난 형님이랑 월산이 형님 반반씩 2등분 해가지고 잘라서 드리자고 이거. 장담한다. 만약에 저녁에 못 잡으면 먹는 거야. 아니야. 다시 다리 한 짝씩만 달라 그러자. 다리 한 짝씩만 주십시오 다시. 만약에 오늘 첫 번째 입수 포인트에서 피문어 못 보면은 이쪽까지 이동해가지고 피문어 탐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입니다. 와 겨울 같지가 않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고 해루질하기도 너무 좋습니다. 벌써 해가 지고 있습니다. 형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선물입니다. 한씩 잘랐거든요. 형님이랑. 감사합니다. 가자 우리.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익숙한 두 분이 보이시죠? 옆에 계신 분들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가평코난입니다. 안녕하세요.
물질의 진심인 남자 월산이 오리발입니다. 두부 만나가지고 피모나 헤로질 같이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오늘 5kg 이상 대물 한 마리씩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우 2kg만 돼도 훌륭해요. 자, 그럼 오늘 피모나 헤로질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시죠. 가시죠. 낮에 입수 같이 하셨던 형님도 같이 입수합니다. 오늘 재밌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야간 해루질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낮에 열어두었던 조가망이 혹시나 지퍼가 열려있지 않을까 바로 잘 잠겨있는지 확인부터 해줬고요. 빠르게 수심이 깊은 곳까지 연안 밖으로 열심히 나가봅니다. 낮에는 배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연안 밖으로 멀리 나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야간에는 낮에 해루질 했던 포인트보다 조금 더 멀리 나와봤습니다. 커다란 수중녀들을 만나서 바로 잠수를 해 구석구석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런 수중녀 옆으로 바위에 굴이 있어야 하는데 피모나가 숨을 만한 굴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문어들은 야행성으로 밤에 먹이 활동을 하는데요. 때문에 야간 해루질을 할 때는 돌아다니는 워킹 문어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 아래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문어들이 바위 위에서 편하게 쉬고 있을 수도 있고 먹이 활동을 하러 돌아다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내가 잠수를 하다가 상승을 하려고 카메라를 껐는데 올라가는 도중 순간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작은 문어를 발견을 했어요. 바로 다시 잠수를 해서 녀석을 갈고리에 걸고 위로 상승을 합니다. 나이스 개차. 크기는 조금 작지만 금지체장은 충분히 넘는 사이즈. 피문어의 금지체장은 600g으로 600g 미만의 피문어를 잡으시면 절대 안됩니다. 사이즈가 좀 되는 피문어들을 몇 마리 잡았다면 이 녀석은 그냥 방생을 해줬을 텐데 지금 입수하고 1시간가량 시간이 흘렀을 때거든요. 아, 피문어 개체수가 많지 않다. 오늘 꽝 칠 수도 있겠다. 꽝 조짐이 보이는 순간 아주 다행히도 한 마리가 나와줬습니다. 녀석은 일단 조가망에 킵을 해둬야겠습니다. 귀여운 사이즈의 문어를 한 마리 잡고 바닥까지 열심히 잠수를 한번 더 해보는데요. 저 바위 옆으로 오늘 아빠가 부탁한 맛있는 녀석이 하나 보이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바다향 진한 꽃멍게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녀석을 골라 손으로 바로 한번 떼보는데요. 오늘은 이 멍게도 몇 마리 따가서 맛있는 술안주 한번 해볼 거예요. 멍게를 구경하고 나니 아주 비싸고 맛있는 바위굴들이 또 천지더라고요. 여름 살감기 때 먹으면 정말 맛있는 크리미한 바위굴. 지금은 수온이 많이 내려가서 그 크리미한 맛은 조금 떨어질 거예요. 바위굴은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채취를 해서 맛을 보러 와봐야겠습니다. 문어를 제외한 다른 조가물들은 왼쪽 조가망에 넣어줬는데요. 그런데 이때 희미하게 보이는 수면 아래로 뭔가를 하나 발견합니다. 오른손에 바로 갈고리를 장전을 하고 잠수를 한번 바닥까지 열심히 해보는데요. 수심이 있다 보니 수면 위에서 시야가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바닥까지 힘들게 내려와서 만난 녀석은 바로 11월이 제철인 도다리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녀석의 아가미를 조준하고 강력하게 후킹을 해주니 녀석의 목덜미가 정확하게 후킹이 되었습니다. 근데 도다리 사이즈가 와 정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 갈고리를 긴 촉을 들고 왔기 때문에 사이즈가 굉장히 긴 갈고리인데 와 도다리가 정말 두툼하고 길이도 길었습니다. 맛있는 도다리를 나이스 개차 했습니다. 도다리 사이즈 미쳤습니다. 와 이거 내일부터 금어기인데 오늘 11월 30일입니다. 와 하루 전날. 도다리가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2달간 금어기거든요. 오늘은 11월 30일 금어기 바로 하루 전날 굉장히 두껍고 크기가 좋은 찢는 도다리를 득템했습니다. 사실 오늘 피문어 잡을 생각에 다른 어종들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저녁에 문어 말고도 오빠랑 맛있게 술안주할 횟감을 하나 득템했습니다. 도다리를 한 마리 잡고 나서 바로 연속으로 보이는 녀석까지 바로 후킹을 해서 위로 올라오는데요. 도다리는 봄 도다리가 가장 맛있다고 하잖아요. 봄뿐만이 아니고 가을에도 금어기 전후로 도다리는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나저나 문어를 한 마리 더 잡았으면 좋겠는데 바위 아래 굴을 열심히 찾아봐도 나오라는 문어는 안 나오고 현재 금어기인 놀래미가 한 마리 있더라고요. 드디어 피문어를 한 마리 발견했습니다. 잠수를 해서 굴 속을 열심히 살펴보던 도중 녀석의 빨판을 발견하고 저도 숨이 모자라서 일단 위로 상승을 했는데요. 수면 위에서 제가 챙겨온 보조랜턴을 꺼내 녀석의 굴 앞에 비춰둘 겁니다. 보조랜턴을 준비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수심이 깊어 바닥까지 시야가 잘 나오지 않을 때 녀석의 위치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문어들은 환한 랜턴 불빛을 싫어합니다. 때문에 이 랜턴 불빛을 문어 집 앞에 두고 집을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바위 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불 앞에 랜턴을 바짝 갖다 놓고 갈고리로 안쪽을 한번 수저봤지만 빨판으로 바위를 단단하게 잡고 있는 녀석. 한 번 더 갈고리를 장전하고 수면 아래로 열심히 잠수를 한번 해봅니다. 한 번 더 바위 아래까지 내려와서 녀석의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바위 틈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녀석이 잘 보이지 않을까 걱정을 했지만 카메라에 이렇게 예쁘게 담겨줘 줬더라고요. 문어는 이렇게 좁은 틈일지라도 어디든 숨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좁은 틈도 아주 잘 확인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굴 속에 숨어있는 문어들
것들을 확인할 때는 랜턴을 비춰보면 다행히도 빨판이 아주 잘 보이는데요. 빨판이 흰색으로 환하게 비추기 때문에 그나마 쉽게 굴문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더 갈고리로 불 속을 수저봤지만 녀석이 빨판으로 강하게 잡고 있어 한 번에 뽑히지가 않더라고요. 갈고리를 한쪽 다리에 그대로 걸어놓고 수면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슬금슬금 보이는 문어의 한쪽 다리, 랜턴 불빛과 계속 수저대는 갈고리, 집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한 문어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 주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갈수록 사이즈가 커지는 녀석. 위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도 1kg짜리 작은 사이즈의 문어일 것 같았는데 가까이 다가와 보니 사이즈가 그리 나쁘지 않더라고요. 녀석의 빨판 힘이 얼마나 좋던지 제가 설치해둔 랜턴을 또 들고 올라와 주더라고요. 지금 물속으로 해루질을 들어온 지 2시간가량 지났을 때였습니다. 버디 형님 두 분은 먼저 퇴수를 하시고 저와 가평코난 형님만 남아서 피문어 해루질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출수를 하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맛있는 골드 사이즈의 피문어를 나이스 개차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순간 녀석이 제 소나귀에서 탈출을 해버렸습니다. 다행히도 바로 따라 내려가 녀석을 한 번 더 들고 위로 상승해 봅니다. 오늘 저녁에 피문어를 잡지 못했으면 배달 음식 시켜서 저녁 먹어야겠다 했었는데 오늘 피문어 2마리에 도다리 2마리까지 거기에 바다양 진한 멍게로 맛있는 해루 한 상 차려서 술 한잔 마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문어가 또 튀어나갈까봐 조가망에 얼른 넣어주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한 이 랜턴과 갈고리까지 깔끔하게 회수해서 기쁜 마음으로 출수 준비를 해봅니다. 하루에 다이빙을 2번을 들어오니까 몸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 잡으셨어요? 아이, 축하드립니다. 못 잡았어요. 한 마리 드릴게요 이거. 아니. 두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 두 마리 잡았어? 잡긴 잡았네. 문어 한 마리 시겠습니다. 선생님이랑 나란히 한 마리씩.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지 한 마리 잡고 저녁에 들어가서 한 마리 더 했습니다. 한 5kg 정도 되는 피문어입니다. 도다리 사이즈 장난이 아닙니다. 와. 도다리 4분의 1. 이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다리 잡은 거 회 떴고 문어, 다리, 피문어 잡은 거 삶은 거예요. 원래는 이 매운탕이 계획이 없었습니다. 이 매운탕이 계획이 없었는데 회를 잘 못 뜨다 보니까 도다리 회 뜨고 살이 너무 많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문어 볶음 해 먹으려고 제가 양념을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그걸로 그냥 다 때려놓고 도다리 매운탕 끓였습니다. 저희 가족이 좋아하는 멍게. 먼저 맥주부터 한잔 받으시지요. 손질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했다 진짜. 낮에도 한 번 들어갔지, 밤에도 들어갔지. 짠, 같이 하시죠. 짠. 야, 먹을 게 많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문어가 오늘 메인이니까 맞아. 문어 먼저 먹어야 되지. 문어부터 먹어보자고. 아. 여기서 기름장도 이제 준비해왔거든. 부드럽네. 이게 푹 삶아서 그러나 보네. 문어 삶을 때 오히려 이렇게 아예 30분 이상 푹 삶으면 완전 이렇게 야들야들해져. 야들야들한데? 도다리 회, 이게 도다리가 내일부터 분홍이거든. 그래? 지금 11월 30일이잖아. 와. 분홍이 하루 전날 딱 운 좋게 2마리 보이더라고. 이야, 도다리. 맛있어. 도다리 언제 먹어도 맛있어. 너무 피곤해가지고 푹 취합니다 진짜. 소맥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짠. 이거 두껍다 진짜. 제가 잡아봤던 도다리 중에서 사이즈가 제일 큰 것 같더라고요. 와, 매운탕. 도다리 매운탕입니다. 그래도 좀 달긴 한데 괜찮다. 이 정도면. 양호. 저도 멍게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바닷가 앞에서 멍게 잡아다가 거기다가 썰어갖고 딱 바로 먹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아빠도 멍게 엄청 좋아합니다. 오늘은 제가 멍게 딸 생각도 없었는데 아빠가 주문을 했어요. 이 멍게 한 접시요. 멍게 좀 따왔지. 짠, 같이 하시죠. 짠. 멍게 맛있나? 멍게, 와, 멍게도 엄청 많았어 여기. 바다향이 확 난다. 엄청 많았어. 역시 멍게 맛있어. 회도 이 쌈장에 찍어 먹으면 맛있거든. 이 쌈장에다 찍어 먹으면 맛있지. 오늘 제가 완벽하게 다 챙겼는데 중요한 2가지를 놓쳤습니다. 첫 번째 간장, 두 번째 와사비. 제일 중요한 2가지를 놓고 왔네. 제가 원래 항상 뭘 빠뜨리고 다니고 맨날 해루질 갈 때 갈고리 놓고 온 것 같은데 뜰채 놓고 온 것 같은데
7mm 후기. 와 진짜 좀 힘들긴 힘듭니다. 자명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자명을 못하는 것도 아닌데 와 들어가는데 빡세긴 빡세다.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춥거든요. 오늘도 아마 13도 정도 나왔을 텐데 1, 2, 3월 달이 진짜 제일 춥거든요. 그때는 내려가는 게 힘든 걸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들어가서 추운 거 제일 우선으로 걱정이란 말이에요. 못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 좀 빡세긴 하다. 대신에 보온성은 정말 죽여줍니다. 오늘 더워가지고 후드를 벗어야 되나 진짜 한 10번도 넘게 고민했어요. 그 정도로 몸에 열이 너무 나가지고 엄청 덥더라고요. 일단 수트가 두껍기 때문에 덥기도 한데 이게 부력이 강하니까 내려가는데 더 힘들잖아요. 더 몸을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열이 더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진짜. 오늘 낮에 헤르질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옆에 수트가 딱 널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헤르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피부는 혹시 잡으셨냐? 여쭤봤어요. 여쭤봤는데 운동방에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입술을 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또 낮에 같이 들어가서 또 헤르질을 즐겼어요. 즐기고 나서 야간에도 하실 거냐? 보디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하시면 되죠. 그렇게 돼가지고 배터리도 저희 펜션에 가지고 와서 저희도 충전시켜드리고 해서 저녁에까지 같이 헤르질을 즐겼습니다. 다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헤르질 오늘 즐겼습니다. 이번 여행도 아주 재밌게 잘 마치고 돌아갑니다. 겨울에는 이렇게 숙소를 잡고 좀 헤르질을 다녀야겠어요. 했을 때도 너무 편하고 음식 손질해서 먹는 것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재밌는 헤르질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